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인생 중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한때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처럼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빈대붙은 남편과 거지근성 가득한 시모까지 저는 결혼 후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이야 능력되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니 남편의 무능력이 힘들진 않았지만 꼴에 바람도 피우고 친정아빠 회사도 노리고 있었다는 게 참 기가 막혔어요. 거기다 제가 소름이 끼쳤던 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줄 알고 시모가 제 뒤에서 제 장래 얘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시모와 남편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빠가 좀 무서우신 편이었는데 아빠와는 참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엄마와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아빠가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일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아빠는 늘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덕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사춘기는 금방 끝났고 엄마와도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빠와 둘이 데이트를 하거나 비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 형편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부모님께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용돈을 타 쓰긴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처럼 알바도 많이 해봤고 스스로 용돈을 벌며 지냈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알바를 먼저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다 경험이 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만족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사원으로 살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제가 친구의 술자리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 중 한 명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죠. 저에게 먼저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해왔는데 친구 얼굴도 있어서 몇 번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쭉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 연우 커플처럼 저희도 참 많이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싸우면 거의 화해하는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퇴근하면 거의 매일같이 만났어요.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가 끝나면 집까지 꼭 데려다 줬는데 이때는 저에게 말도 다정하게 해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좀 길게 한 편이었어요. 5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할 당시 남편은 일반 사무를 보는 회사원이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겠어? 돈 더 준다고 해도 교대 근무면 자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괜찮아. 내 친구도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괜찮대. 적응하니까 낮에 잠도 잘 온다고 하던데? 생산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는 말에 저는 처음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사무만 보던 사람이 교대 근무가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이직을 했습니다. 확실히 전 직장보다 연봉은 좀 더 높은 수준이었지만 처음엔 잠 때문에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여보, 설거지 이따가 하면 안 돼? 시끄러웠어? 나 잠 좀 자자. 좀 이따가 출근해야 하잖아. 미안. 7시, 15시, 23시 이런 식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 출근 시간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평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던 사람이 오후나 밤에 출근했다가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으니 한동안 잠을 못 자 힘들어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못 잔 날은 붕 떠 있는 게 제 눈으로 보일 정도였는데 잠을 푹 못 자니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전보다 월급이 늘어 좋아했는데 그 대신 포기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남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지만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날이 많았고 특히 저는 주말에 쉬니까 둘이 뭔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불만은 있었지만 남편이 만족하고 다니니까 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주로 맞춰주고 살고 있었는데요. 일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예민해진 터라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져 그게 또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남편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이건 어머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없는 동안 시모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 챙겨준다는 이유에서였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주방에 아주 큰 솥이 하나 있길래 열어봤습니다. 곰탕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일어나 나왔는데 왔어? 그런데 이게 뭐야? 설마 자기가 했어? 아니, 엄마가 해놓고 갔어. 나도 한 그릇 먹고 잤는데 맛있더라. 출근하기 전에 곰탕에 밥 말아 먹게 준비 좀 해줘. 어머님은 곰탕까지 해놓고 가셨으면서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 챙겨준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기야, 다 차렸어. 얼른 먹어. 그런데 이걸 다 언제 먹지? 양이 상당한데? 두고두고 먹으면 되지 뭘. 엄마가 국 식으면 냉동실에 넣고 얼려뒀다 먹으라던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냉동실에 자리도 많지 않았고 둘이 먹기엔 정말 양이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정성껏 해주신 거니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었고 요리할 때도 쓰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곰탕 때문이었어요. 아니, 너는 내가 곰탕을 해줬으면 부지런히 먹든가 해야지. 왜 이게 아직 냉동실에 있냐? 어머님, 그게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너도 네 눈으로 봐서 알잖아. 그래서 몸보신 시켜주려고 힘들게 곰탕 해놓고 갔더니 이게 아직 있어? 어머님, 이제 3일 지났는데 그걸 다 어떻게 먹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에게 곰탕을 일부러 안 먹이는 줄 알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곰탕을 찾고 잘 먹길래 끼니마다 챙겨줬는데 그렇게 매일 먹으면 뭐든 물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안 먹겠다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 남편이 안 먹는다고 했다는 말을 하면 더 화를 내실 것 같아 좋게 말씀드리고 겨우 전화를 끊었는데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또 언제 어머님이 오실지 몰라 저는 곰탕으로 떡국도 해먹고 육개장도 만들어 먹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겨우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독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리고기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라 종종 먹으러 갔는데 남편이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싫어하는 걸 억지로 참고 먹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좀 편해지고 나니 얘기하더라고요. 나 실은 오리고기 못 먹어. 왜? 아주 어렸을 때 오리 먹고 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생 많이 해서 그런가 안 들어가더라. 커서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안 먹다 보니까 찾지도 않게 되네. 그래서 저는 장을 봐도 오리고기는 잘 안 사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저 먹을 만큼 소량만 사곤 했는데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그걸 또 보셨습니다. 네, 어머님. 나 지금 너네 집에 왔는데 오늘은 우리 태성이가 없네. 출근 시간이 자주 바뀌거든요. 오늘은 저랑 같이 출근했어요. 그래? 그런데 냉장고에 좋은 게 있네? 좋은 거요? 그래, 오리고기. 이거 남자들한테 좋은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샀어? 넉넉히 사서 먹지? 태성 씨는 오리고기 안 먹어서 제가 먹을 만큼만 산 거예요. 아니 뭐? 안 먹는다고 안 줄 거야? 오리가 남자한테 얼마나 좋은데? 이거 보양식이잖아. 너만 먹지 말고 우리 아들도 좀 주고 그래라. 네, 그럴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제가 남편하고 같이 먹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신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싫어하는 음식이니 안 먹었다고 했고 그 불똥은 저에게 튀었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전화가 오면 눈치가 보여 일부러 안 받았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 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나다.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저 일하는 중이에요, 어머님. 누가 그걸 몰라? 급한 전화일 수도 있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너 엊그제 내가 오리고기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결국 너 혼자 먹었다며? 태성 씨는 안 먹어요. 노력을 해! 무슨 노력이요? 애가 안 먹는다고 하면 좀 이것저것 좀 넣고 맛있게 해서 먹게 하란 말이야. 아무리 제 남편이지만 애도 아니고 먹기 싫다는 걸 제가 억지로 먹일 수 있나요? 거기다 그냥 먹기 싫은 게 아니라 어릴 때 체한 적이 있어서 못 먹겠다는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도 곤욕이고요.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글쎄 좋은 건 너만 먹지 말고 우리 아들도 좀 챙기라고. 어머님도 30평생 못 먹인 오리고기를 제가 무슨 수로 먹여요. 그러자 시몬은 아무 말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일로 저는 남편과 또 싸워야 했는데요. 퇴근한 남편을 보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일이야 똑같지. 그런데 너 엄마랑 싸웠냐? 아니? 뭐가 아니야. 다 들었어. 너 우리 엄마한테 대들었다며? 그래서 엄마 지금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신데 누나도 시집가서 애 보느라 바쁘고 돌봐줄 사람 없는데 너 꼭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냥 대충 내내 하고 엄마 비위 맞춰줄 순 없어? 해도 너무하시잖아. 사실 어머님은 음식만 가지고 이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없이 어머님 혼자 남편과 신우들을 키우신 분이라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셨어요. 엄마가 아들 챙기는 거야 당연했지만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알겠다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어머님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태성이 담배는 좀 끊었냐? 네가 좀 끊게 해라. 그리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고기보다는 야채 먹여. 곰탕은 내가 또 끓이고 있는데 한솥 끓여줄 테니까 매일 먹여라. 몸에 좋다.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고 나서 술, 담배를 한 것도 아니고 맛있고 몸에 좋은 건 저만 먹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데 저 만나기 전부터 피웠던 담배며 또 술이며 이걸 제 말 한마디에 남편이 어떻게 끊겠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댁에 가면 음식을 싸주실 때가 많은데 솔직히 어머님 음식이 제 입에는 맞지 않습니다. 남편도 엄청 잘 먹지 않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 얘기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 엄마, 나물은 됐어요. 이 고사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 가지고 가. 저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현영이도 안 좋아하는데 가져가봤자 안 먹으니까 그건 빼고 주세요. 나 주차장에 먼저 가 있을게. 내려와. 알았어. 그런데
남편이 먼저 나가고 나니 여자가 먹으면 남자도 먹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 우리 태성이 앞에서 괜히 편식하고 그러지 말어. 아유, 내 새끼 뭐 먹고 사는지 걱정돼서 잠도 안 온다. 매일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얼른 가. 우리 아들 기다린다.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아 어머님께 할 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 기분 맞춰주지 않았다며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다른 음식도 많은데 유독 곰탕에 병적으로 집착을 하셨는데요. 저와 통화를 할 때마다 우리 태성이 곰탕 먹었니? 네, 먹었어요. 혹시 너만 먹은 건 아니지? 거의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은 특히 한번 싫다고 한 음식이나 전부터 안 먹었던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 안 대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시모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에 좋은 거니 어떻게든 저한테 먹이라고 하는데 겨우 다 먹고 나면 또 곰탕을 해서 가져오시는 바람에 냉동실이 꽉 찬 상태였어요. 항상 이 귀한 걸 저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인데 이게 줄지 않으니 안 되겠다. 너라도 다 먹어 치워라. 내가 내일 또 곰탕 할 건데 이건 냉동실에서 너무 오래 있었잖아. 버리긴 아까운데 너 부지런히 먹어. 빨리 먹고 냉동실 비워라. 이 일로 저는 시모와도 싸웠고 남편과도 크게 다퉜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지내지 않다 보니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대신 결혼하고 나서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무슨 날이 아니어도 가서 외식을 하거나 선물을 사드리며 챙기고 살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셨으니까요. 시댁에 안 가면서 친정에 자주 가면 말 나올 게 뻔해서 친정 역시 남편에게 가자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시모는 늘 저를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남편은 교대 근무로 피곤해서 살도 좀 빠지고 얼굴이 늘 피곤한 상태였는데 마치 몸에 좋고 맛있는 건 저만 먹어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러니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고 시모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은 더더욱 들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사이가 나쁘니 남편과도 좋을 리 없었는데 엄마 생신날 친정에 가자고 하니 남편은 별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날 친정에 갔다가 아빠가 회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친정아빠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건물을 주셨어요. 그 건물로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사업도 추진 중이셔서 현재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날은 엄마 생신이라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간 건데 아빠가 남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요즘 회사 생활 어떤가? 힘들지? 네, 힘드네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지금 건강 잘 챙겨. 네,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전에 얘기했던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정말 해보시게요? 그럼 지금 그 회사는요? 그게 문제야. 내가 다 하기엔 힘들고 자네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오래 다닐 건가? 아니 평생 할 건 아니죠. 남편은 이날 친정에서 아빠가 회사 얘기를 한 것에 대해 혼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좀 쉬려는데 대뜸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장인어른 말이야. 아빠가 왜? 아까 회사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신 거지? 그냥 물어보신 거잖아. 아니야, 그런 어감이 아니었어. 혹시 나한테 회사를 뭐? 아니야. 혼자 저렇게 말하더니 웃었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친정에 다녀온 이후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일하고 들어와 잠을 자야 하니까 저는 집에서 늘 조용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당신 자야지. 그래야 새벽에 나가잖아. 잠이 안 오네. 우리 오랜만에 동네 산책이나 갈까? 갑자기? 저녁 먹은 거 소화도 시킬 겸. 그래서 오랜만에 밖에 나갔는데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없는데? 그냥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한테 짜증만 부린 것 같아서 그래. 웃는 얼굴이 보기 좋잖아.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집에서 너무 조용히만 있지 마. TV도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작은 소리에도 깨면서. 괜찮다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러라고 하니까 남편이 잘 시간에 설거지도 하고 TV도 보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좀 달라지고 나서 시모 역시 저에게 갑자기 잘해주셨는데요. 전에는 제가 집에 있든 없든 마음대로 오셨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고 반찬 해놨으니 가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반찬 핑계로 툭 하면 찾아오셨는데 제가 싫어하는 걸 아시고는 이제 안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며느리 집에 왜 가냐고 하는 거야. 난 너희 편하라고 그런 건데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다. 그치? 자, 이거 반찬 쌌는데 가지고 가.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반찬을 챙겨주시는 게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좀 비위생적이라 밥 먹는 것도 싫을 때가 많았거든요. 시댁 가서 주방에 들어가면 늘 어수선했어요. 냉장고 열어보면 유통기한 지난 소스류도 많고 반찬도 안 먹는 건 버려야 하는데 아깝다고 모아두십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주시는 건 바로 만든 것만 해서 주시는데 설거지 해놓은 그릇을 보면 음식물이 그대로일 때가 많아 어머님 반찬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거절할 수도 없고 반찬으로 올려두면 남편이 먹긴 해서 받아왔는데 어머님은 제가 일하느라 바쁘니 반찬 걱정은 말라며 전보다 더 자주 반찬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 친정부모님과 전부터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제가 고민 끝에 사직서를 냈는데 남편과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무조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버리면 어떠냐? 내가 버는 걸로 우리 둘이 못 살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시려나? 엄마를 왜 신경 써? 네 일인데. 뭐라고 하면 내가 나설 거니까 걱정 마. 그렇게 퇴사 후 저는 주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친정오빠 회사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매일 회사에 다닐 때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맞벌이를 할 땐 몰랐는데 집에 있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혼자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냉장고 청소도 싹 하고 안 입는 옷도 다 버리고 나니 집이 좀 넓어진 기분도 들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교대 근무로 매일 힘들어했는데 월급이 좀 줄어도 괜찮으니 일반 직장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하러?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 몸에 무리 올 것 같아서 그래. 오래 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럼 이직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제? 나도 기다리고 있어. 곧 때가 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 모르게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느라 몰랐는데 주부로 살면서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친구들과 약속도 잘 잡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새로운 스케줄이 나오면 저한테 프린트를 해서 주고 저는 그걸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도 익숙하니까 남편 스케줄표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스케줄표를 임의로 수정을 해서 준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고 남편이 딴짓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잘 다녀와. 알았어. 자기도 좀 쉬어.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했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작은 방 책상에서 남편의 스케줄표가 한 장 더 있었고 같은 거라 생각하고 버리려 했는데 특정 날짜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둔 거와 비교를 해보니 출근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남편에게 톡을 보냈는데 버려도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고 청소를 했는데 퇴근 후 남편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버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깜빡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래 퇴근하고 들어오면 식사 후 바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운동을 한다고 했죠. 술, 담배를 자주 하니 건강을 챙기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운동을 하니 그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당신 좀 자다가 출근해야 하지 않아? 지금 운동하러 가면 잠을 언제 자려고? 오늘 하루 안 자면 뭐 어떻게 되나? 어차피 잠도 안 와. 나 운동하고 바로 출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남편은 어깨에 배드민턴 가방을 들고는 나갔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은 회사 사람들이라고 했고 남편 회사 근처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해도 교대 근무하면서 잠까지 앉아가며 운동을 하면 그게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회사에서 유니폼이 있어서 평소 옷도 잘 안 사 입는 사람이라 옷장을 열어도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옷을 사기 시작했고 씻고 나서도 스킨로션도 아주 열심히 바르더라고요. 뭐야? 로션도 안 바르던 사람이?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피부가 당기네. 그리고 나 이렇게 다크서클 심한데 왜 말 안 해줬어? 왜 말을 안 해? 잔소리라고 자기가 안 들은 거지. 그리고 잠을 자야 다크서클이 없어지지. 요즘 운동한다고 수면 부족 아니야? 아니야. 나 잘 자고 있는데 뭘. 요즘 거의 안 자고 출근하잖아. 내 말은 조금 자도 푹 자니까 괜찮다 이거지. 하지만 남편은 점점 수상했습니다. 출근하는데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가길래 당신 오늘 어디 가? 가긴 어딜 가? 회사 가지. 그런데 머리에 헤어스프레이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간다. 그래. 고생해. 그런데 역시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남편은 새벽에 들어와 오후에 출근을 해야 했는데 이날도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며 배드민턴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운동하다가 바로 일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찜찜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남편을 배웅했는데 안방에 들어와서 보니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카톡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엔 그냥 노트북을 끄려고 했는데 계속 톡이 오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메시지 창이 자꾸 떴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고 난 후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선녀라고 되어 있었는데 호칭을 자기라고 하길래 바로 열어봤습니다. 자기야, 언제 와? 나 거의 도착. 우리 오늘 운동 안 하고 오늘은 바로 쉴까? 왜? 피곤해? 나 잠 좀 자야 돼.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와. 이런 내용이었어요. 호칭도 자기가 아니고 보낸 사람도 선녀가 아니었다면 제가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 직원하고 나눈 내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여자였고 선녀라고 저장한 것도 남편에게 특별한 사람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 봤는데 글쎄 회사 여직원이더라고요. 나이도 많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일부러 회사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아마도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난 뒤 두 사람이 간 곳은 근처 모텔이었습니다. 여자가 예약을 하고 나중에 남편이 현금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카드 내역서를 보고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에 작은 방 서랍에 넣어뒀던 남편 스케줄표가 생각나 꺼내서 봤는데 표시된 날짜에 모텔을 간 게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야 하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면서 잠까지 줄여가며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혔죠. 심지어 부족한 잠은 모텔에 가서 잤는데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 회사에 나가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바람까지 피우는 바람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매일 바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가 그렇게도 좋았는지 매일 피곤했을 텐데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다정하게 말했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었는데 제가 증거를 모을 때까지만 눈치채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언젠가는 제가 회사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당장은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무리라고 판단하여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가 맡아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던 거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오후에는 아빠 회사에 나가 일을 배우며 지냈었죠. 그걸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직 정직원도 아니고 계속 직원으로 일할 건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할지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영아, 너 요즘 어디 일 다녀? 아빠 회사에서 일 배우고 있어. 뭐? 아니,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회사 그만두고 아빠 회사에 간 적은 많았는데 정식으로 일 배우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장인어른은 왜 나한테 회사 운영 얘기 물어보시고 너한테 일을 배우라고 한 건데? 어이가 없네. 사람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무슨 말이 그래? 아니, 저번에 장인어른이 나한테 회사 다니기 어떠냐고 물으시고 사업 얘기하신 거 뭔데? 내가 회사 운영해볼 마음이 있나 없나 떠보신 거 아니었어? 떠보긴 뭘 떠봐. 당신 사무보다가 교대 근무로 바뀌고 나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내가 아빠한테 말했었어. 그래서 힘드냐고 물어보신 건데? 남편은 혼자 김칫국을 마셨던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빠 자식은 전대, 사위한테 회사를 물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거절하면 몰라도요. 당장 제가 회사 운영할 능력은 되지 않아 아빠에게 계속 못하겠다고 거절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당장 아빠 회사를 물려받지 않더라도 일은 배우는 게 맞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이 집에 오면 다시 나가기 바쁘니 언제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보기에도 아빠가 회사를 저에게 물려주실 것처럼 보였는지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던가. 내가 웃음나? 말이 너무 심하다. 심하긴 뭐가 심해? 남들은 능력 좋은 장인어른이 있으면 덕보고 산다는데 난 이게 뭐냐? 네가 교대 근무 해봤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이직한다고 할 때 더 생각해보라고 했었잖아. 잠 못 자면 건강 해친다고.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이직한 거잖아. 다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장인어른은 사위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시냐? 아이씨. 그렇게 성질을 부리던 남편은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사이가 틀어졌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잔다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어깨에 배드민턴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도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좀 안 좋아. 정말? 얼마나 안 좋은데? 유방암 3기라는데 전이가 좀 많이 된 모양이야. 세상에, 그렇게 될 때까지 뭘 한 거야? 그러게, 진작에 검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에서도 일단 빨리 수술을 하자고는 하는데 그것도 수술하고 항암 해봐야 아는 거래. 좀 심각한 것 같아. 네가 좀 잘 챙겨줘야겠다. 너넨 같은 회사 다니잖아. 그런데 넌 좋게 나온 거 맞지? 그럼 너도 검진 잘해. 알았지? 빼먹지 말고. 걱정 마. 또 연락하자. 그래, 들어가. 그런데 통화를 마쳤는데 뒤에 안방문이 좀 열려있고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친구. 암 얘기는 뭐야? 건강검진 결과 나와서 얘기한 거야. 저희는 아빠 회사 일로 계속 대화가 없이 지냈는데 남편이 제가 통화하는 걸 듣고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도 하기 싫어서 대충 말해주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이걸 멋대로 생각하고는 시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잘 지냈겠지. 너 편하라고 내가 그동안 전화도 안 했는데. 그런데 듣자하니 너 사돈네 회사 네가 맡는다며? 아직 정해진 거 없는데요. 일 배우러 다니는 것만 말 다 했지. 그런데 회사는 보통 남자가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 사장이라고 하면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볼 텐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저 다른 건 아니고 너 몸은 어떤가 해서. 몸이요? 괜찮니? 네.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다며?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묻는 거야.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밖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사실 시모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해하라고 두었어요.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계속 아빠 회사에 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 왔고요. 남편은 제가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바람을 피웠는데 처음에는 배신감에 치가 떨릴 정도로 남편이 괘씸하고 미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시모의 속내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모는 답답했는지 집으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부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하고 와야 하니? 그런데 넌 그 몸을 하고 왜 아직도 병원에 안 들어가고 뻔질나게 돌아다니는 거냐? 제 몸이 어때서요? 언제까지 속일래? 어? 너 유방암이라며 그것도 3기. 거기다 전이까지 됐으면 심각한 상태인데 하루빨리 병원에 입원해야지 뭐 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회사 운영이고 나발이고 너는 손 떼. 그리고 우리 태성이한테 맡겨라. 네? 솔직히 적임자는 우리 아들밖에 더 있어? 너네 집에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아들도 없고 이럴 땐 사위가 아들이 되는 거라고. 기가 막힌 상황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병원이었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병원에 가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게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가질 못했거든요. 여보세요? 아, 네. 저 빈혈 증상 아직도 심해요. 네. 다음 주에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제 전화를 뺏어갔습니다. 저기 여보세요. 저 현영이 시엄마예요. 건강검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해도 얘가 말을 안 듣네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현영 씨는 비뇨 수치가 좀 많이 낮게 나왔거든요. 병원에 직접 나와서 원장님 말씀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약 처방도 해야 하고요. 아니, 비뇨 수치요? 아이, 그거 말고요. 암이요. 지금 유방암 3기여서 수술이 시급하다던데 그건요. 네, 이현영 씨는 암이 아닌데요. 그럼 병원 내원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뭐라는 거야? 예,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암이라며. 누가 그래요? 제가 암이라고? 찰성이가 그랬는데. 전 제가 암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제가 다투고 있는 걸 보고는 짜증이 난 얼굴이었는데요. 우리 아들 왔어? 넌 날 보고도 인사 안 하냐? 너 평소에도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했니?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있는데도 이러면 나 없을 땐 어떻다는 거야? 냅둬요. 원래 저러니까. 아니, 그런데 아들, 네가 그러지 않았어? 현영이 암이라고? 네, 너 암 맞잖아.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번엔 네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는데. 아, 그거 우리 회사에 나랑 같이 입사한 동기 얘기한 거였는데 같이 검진받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친구한테 얘기한 거였어. 뭐? 아니 그럼 네가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야지. 애초에 나라고 말한 적 없는데? 아니 여태 오해했잖아.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시한부로 판정받고 병원에서 투병이라도 했어야 했지? 그치? 뭐? 맞잖아. 네가 바라던 거.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 우리 아들이 너 암이라고 나한테 걱정했었어. 그래요? 걱정이요? 나도 걱정했고. 이런 것도 걱정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때 시모와 남편이 주고받은 통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크게 확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현영이 걔가 암이다 이거야? 네, 3기면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거기다 전이까지 됐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하늘이 돕네. 하늘이 돕다뇨? 하늘이 널 돕는다고. 그 몸으로 무슨 회사 운영은 무슨, 병원에 누워나 있으라고 해. 그런데 요즘 3기에 전이까지 됐으면 시한부 아니냐? 제가 아프다는데 두 사람은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그쵸? 아니, 나는 제가 정말 아프다고 해도 아직 살아있는데 장래 얘기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모와 남편이 나눈 통 내용에는 장래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거라 생각했는지 장례는 잘 치러주겠다고 두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현영아, 어디다 손을 대? 나 아프니까 우리 아빠 회사는 당연히 네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나 죽으면 그 재산 네가 다 갖는 거고?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 욕심내지 않았어. 어쩌지? 내가 다 봤는데? 그러자 시모는 자기 아들을 너무 몰아세운다고 저를 오히려 혼내셨습니다. 아이, 그냥 말실수잖아.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우리 태성이 엄마고 네 시어머니인데 너 옛날 같았으면 소박 맞았어. 아, 그래요? 그런데 소박 맞을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야, 너 짐 싸서 나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문자 내용은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됐지? 아니요. 저 그 정도 사과라 제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어머님 아프신데 장래 얘기부터 하면 좋으시겠어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저 아주 잘 받았어요. 가정교육 개판인 건 어머님 아들 같습니다. 그러니 어린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죠? 뭐? 바람? 너 여자 있어? 아니야, 엄마, 내가 무슨 바람이야. 하지만 너무 확실한 증거 앞에서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 찾아냈거든요. 그걸 본 시모는 아이고 이놈아, 조심 좀 하지. 저기 현영아, 네가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어? 싫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 인생도 소중한데 저런 놈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죠? 어머님 아들이 뭐 먹고 사는지 걱정돼서 잠도 안 온다고요. 잘 됐네요. 이참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먹이세요. 여자가 잘해야 남자가 편식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저 인간 편식하게 키우신 거니 데려가서 책임지시라고요. 현영아, 너 왜 그러냐? 나는 네 인생에서 이제 그만 좀 빠져줄 테니까 그 선녀랑 잘해봐. 뭐? 선녀? 선녀라니? 어머님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선녀래요. 이 자식이 아주 돌았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바람을 피워? 응? 이날 시모는 남편을 두드려 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방에 가서 국자를 들고 와 때렸는데 남편은 맞으면서도 뭐 그렇게 잘났는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녀라는 상간녀한테 소장도 보냈고요. 증거가 확실하니 재판도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했어요. 평소 시모의 언어폭력에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지길래 시모를 만나는 날은 늘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놈은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확고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상간녀 소송 판결문이 나오면서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었는데 저한테 미련이 남았는지 전 남편은 자꾸만 연락을 해대고 찾아왔습니다. 그만 오라고 했잖아. 현영아, 이제 속이 후련해? 후련하네. 좋겠다. 난 다 잃었는데 손녀가 있잖아. 정리했어. 회사 대표 안 된다고 하니까 너 버린 거야? 뭐? 너 그 여자한테 그랬잖아. 네가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고 나도 세상 뜨고 나면 행복하게 해준다고. 아니 그건 인간아. 이제 좀 알겠냐?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는 거? 그래 알겠어. 미안해 현영아. 왜 꼭 다 없어지고 나서 사과하고 비는 건데 있을 때 잘해야지. 나 네가 지금 필요해. 이제 와서? 나 암이래. 갑상선암. 간병할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아니, 나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옆에 있으면 치료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야, 꺼져. 아픈 사람한테 말 그게 뭐냐? 난 아프지도 않는데 장래 얘기를 들었으니 이 정도 말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수술을 받든 뭐라든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마. 안 꺼지면 그땐 나도 경찰 부를 거야. 또 법대로 할까? 이미 소송으로 지칠 대로 지쳤기에 법대로 하자는 말에 전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그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수술받고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동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빠 회사에 정직원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을 신경 쓰며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저는 앞으로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신경 쓰며 살 거고요. 여러분들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검진 잘 하세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